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열리지 않았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올해 충남 일부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지자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화 사업에 대해 내년 봄이 되기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상반기 중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의 한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말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허베이 스피리트로 기름 유출 사고의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 22만여 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요즘 올해 마지막 날 또 새해 첫날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충남 일부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할미 하라비바위 사이에 붉은 해가 걸려 있습니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 가운데 하나인 꽃지혜 수욕장입니다. 태안군이 이곳을 포함해 모두 5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불꽃놀이와 공연, 떡국 나누기 등을 진행할 예정. 코로나로 최근 2년 연속 취소한 행사를 주민 위로와 관광객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태안군은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10곳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꽃지혜 수욕장은 충남도와 행정안전부가 차례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 군청 주관으로 관내 1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였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홍성군과 청양군도 각각 백월산과 칠갑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 예정.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충남도가 새로 내놓은 안전 매뉴얼도 적용됩니다. 먼저 입장객 수를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안전요원은 200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관람 동선은 한 방향으로 하고 대피 동선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 예방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아예 행사를 열지 않거나 축소한 곳도 있습니다. 당진시는 외목마을 해돋이 축제를 취소했고 예산군은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소규모로 개최합니다. 자발적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 공무원과 경찰, 자율방범대와 함께 행사장 내 입장객 수 제한과 수용인원 초과 대책 수립, 200명당 1명 기준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응급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행사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차와 부딪혔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 40분쯤 공주시 이인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와 말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말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소방서는 사고 발생 25분 전 인근 승마장에서 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승마장의 관리 부실과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25일 만에 유네스코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은 약 22만 2천 건에 달하며 현재 태안군과 충남도 등 19개의 기관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20일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 건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산공항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봄 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구축과 탄소 중립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시청사 건립 이 부분도 논의가 되다가 또 멈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재개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입지를 결정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모임을 송년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송년 모임이 모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음식점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예약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로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1차에서 끝내든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과 노래방 등에선 여전히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잠시 정체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선 만큼 송년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44억 원, 5개 지원청 관사 매입 64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충남교육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로서는 도의회의 사업 필요성을 재차 설득하며 내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교육위원회와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공동관사 신축이 기관장을 위한 관사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피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최강희 의원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앞으로 관사 매입 관련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2회 추경에도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19억 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전액 삭감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은 인사 시스템 자체가 다르며 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도내의 모든 시군이 근무지나 마찬가지라며 예결위원들을 설득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관사가 기관장용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그 오해를 풀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동관사는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신규와 저경력 교육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2013년 내포 신도시 이전 후 저경력 공무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한 아파트를 공동관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택용 주택에 대한 감축 통보를 받으면서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이 안전용품 옐로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박정화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박정화입니다. 예, 먼저 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충남교육청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옐로카드는 빛을 반사해 어린이 보행자의 발견 거리를 9배 증가시켜 보행 중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안전용품입니다. 열쇠고리 형태로 책가방에 연결해서 사용하여 간편하고 활용성이 높고요.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초등 안심 알림이와 함께 등하굣길부터 학교 정문 통과까지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등하교 안전용품 지원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50교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약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옐로카드에 교통안전 표어를 삽입하고 또 증강현실 교통안전 교육 자료를 함께 배포해서 안전교육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은 이번 옐로카드 보급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옐로카드를 통해 어린이 보행자의 시인성이 개선되는 만큼 운전자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등 적재적소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박정아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20일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전국 최초로 힘센 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등 이용 시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NH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정을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 환경정화 운반선인 늘푸른 충남호가 20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늘푸른 충남호는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서 옮기던 해양 쓰레기를 충남도가 직접 운반하기 위해 건조했습니다. 선박은 131톤 규모로 최대 2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디젤과 전기를 교차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국내에서 처음 적용됐는데요. 충남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어린이공원에 CCTV와 안전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촉법 소년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서산 어린이공원에 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와 바닥 조명, 안전 비상벨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서산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6학년 학생 2명으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당진시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유치했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당진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와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250여 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와 국가대표 훈련 등을 유치해 당진을 배드민턴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의 서해랑길 63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연간 국비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홍성군은 지원금으로 서해랑길 63코스에 여행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방침인데요. 또 그림 그리며 걷기 체험, 바닷가 쓰레기 주우며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